당신이랑 대화하면 답답해 죽겠어입니다. 주제가. 이게 왜 여기 나오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면 잔자자자자자 이렇게 받아주는데 왜 부부 사이에는 그게 안 될까? 첫 번째 이야기는 이분 정말 요리는 얼마나 그렇게 쉽게 해요? 근데 50년 결혼 생활 이 남편과는 요리하는 게 천배만배 쉬웠다는 그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정희 마담님 네. 함께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자, 스타 셰프 이정희 마담님, 나는 50년간 칠첩 반상 차리는 기계였다. 50년간을 네, 저는 요리 연구가이신 이제 어머님 하숙정 선생님 아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요리 연구가로 접어든 지가 지금 이제 49년 차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80년, 90년대에 정말 국방의 원조였잖아요. 제가 맞아요. 손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시청률이 제가 매일 방송으로 두 방송에 10년간을 했어요. 오전에. 네, 오전에 네, 맞아요. 30분씩 하는 거를. 아, 그래서 대단하죠. 그 당시는 정말 요리계를 제가 꽉 잡수고 맞아. 있었고 밖에 이렇게 선생님 나가면 전체 자부심. 밖에 나가면은 꼬마들까지 제가 왜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네. 너무 비싸요 하는 거를. 그래서 밖에 나가면 꼬마들이 저 들으라고 그거 막 흉내내고 막 이럴 정도로. 어떻게 했죠? 너무 해보세요. 네,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아주 요리계에서는 대세였는데 하지만 집에서는 남편한테 꽉 잡혀서 산 지가 50년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방광암 쪽에 그 명의였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병원장까지 했었어요.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그런 이제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버스를 탔는데 남편이 이제 서로 이렇게 알게 돼서 남편이 이제 끊임없이 대시를 해가지고 버스에서 만난 7년 거 만에 영화 결혼을 했어요. 5년 있다가 약혼하고 2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신혼여행. 해서 네 말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유일한 단점이 너무 지나친 가부장적인 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한참 90년대쯤인가 봐요. 지금 한 30년 더 됐으니까. 그때는 방송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녁, 그때 KBS였는데 저녁 방송이 9시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스태프들하고 왜 식사도 하고 또 송년회. 간단하게 술도 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남편한테 뭐 일일이 이렇게 보고를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남편은 뭐 굉장히 세세하게 저한테 탁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날은 그냥 뭐 이렇게 식사 있다고만 간단하게 했는데 그렇게 늦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9시에 방송이 끝나니까 정리하고 음식점에 가고 이러니까 금방 12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오는데 그날따라 눈이요. 한방 눈이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 서고 그때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할 때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1시가 넘은 거예요. 훌쩍.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가고 막 이렇게 빌고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눈이 너무 와서 걱정도 된 데다가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1시간 넘도록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이제 좀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본인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열고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그 외박까지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좀 풀어주고 항상 남편이 잘 풀어주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지나갔어요. 근데 밥상 앞에서는 굉장히 더 가부장적인 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그랬는데 밥상 안에서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이제 오늘 저녁은 고기 먹을 거야. 이제 그러면 제가 고기 준비를 해요. 안 믿겨지지만 진짜 이틀에 한 번씩 로스를 먹었는데 집에 오는 날이 발걸음도 가볍대요. 남편이 고기 먹는다고. 근데 고기 안 먹는 날은 집에 오기가 싫어서 친구를 만나거나 건수를 잡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는데 고기를 그냥 구워서만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파생채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파를 채 썰어서 팔지만 그걸 다 곱게 채 썰어서 무쳐야 되지요. 쌈 준비해야 되지요. 풋고추 마늘 저며서 담아놔야 되지요. 쌈장도 있어야 돼요. 쌈장도 요새는 팔지만 그때는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먹는 건 없어, 거기다가 이제 진짜. 국이 있어야 돼요. 한여름에도 국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해요. 근데 국도 콩나물국을 꼭 끓여요. 고기 먹는 날은. 지금도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콩나물국도 고기 먹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콩나물만 넣어서 간단하게 끓여도 되는데 반드시 양지 육수를 내서 콩나물국을 끓여야 돼요. 근데 국을 미리 끓여놓으면 안 돼요. 미리 끓여놓으면 콩나물이 숨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수를 다 내놓고 식사하기 한 5분 전에 콩나물을 딱 넣어서 아삭하게?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끓여요. 와. 근데다 밥은 꼭 흰밥이어야지 돼요. 갓 지은 거? 갓 지은 거. 그것도 그래서 항상 여태껏 몇십 년 살면서 몇 시에 집에 온다라는 걸 꼭 전화를 해요. 한 번도 밥 해놓고 제가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몇 시에 일을 도착한다라고요. 일을 하시면서도 그러니까요. 일을 하면서도 내 말이에요. 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저기 예. 입을 쩍 벌리고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그럼 식사도 같이 같이는 식사를 하시는데 서너 번은 일어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조미김을 놓으면 꼭 양념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먹던 조미김인데도? 스타일 때문에. 그럼 양념장을 만들어서 또 챙겨줘야 되고. 양념장이 파다 이렇게 썰어야 돼.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50년을 최하 적은 거는 뭐 이렇게 삼첩에서 그러니까 김치는 3가지는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젓갈류가 있어야 되고요. 밑반찬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노는 사람 아니잖아요. 맞아요. 밖에 나가서 저 얼마나 그때 바빴어요, 제가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활동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꼭 저녁에 그렇게 5첩 내지는 7첩을 차려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장금이도 야반도 좋아하겠는데요? 하고 남지. 사람이 하고 남지. 약점 잡힌 게 아니고 서로 그걸 50년을 그러니까요. 하셨거든요. 50년을 했잖아요. 한 1, 20년 하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내 말이요. 한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플만 해. 오플만 하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저도 간단한 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간편하게 해 먹고 싶고 그러던 차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너무 바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집에 남편한테 이렇게 늦게 간다는 얘기 전화를 못 했어요. 왜 전화를 못 하냐는 거예요. 근데 막 바쁘거나 그럴 때 전화를 정신없죠. 못 할 때가 있잖아요. 늦은 줄 알겠지. 전화 못 하고 저녁 이제 지나서 들어갔더니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의사고 밖에 나가면 다 존경받고 이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남편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단 하루인데도 그러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막 꼬치꼬치 저도 따지잖아요. 저도 보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화났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거기 유리로 된 거 뭔가가 있는 거를 집어넣어서 나 이렇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집어넣어서 문이 패였잖아요. 어머. 지금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처음 보셔서 너무 놀라셨겠다. 그러니까 예.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다고 그래서 집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냥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근데도 이제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치미에 나와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남편한테 예.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는 좀 자존심 버리고 밥도 좀 대충 제가 그래도 요리 연구가인데 대충이라도 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충 먹고 좀 편하게 삽시다. 진짜. 야. 아니 일주일치 김태현 씨 먹는 거 사진 찍어서 좀 보내세요. 충격 받으실 건데. 이렇게 먹고 산다. 이건 좀 알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뭘 던질 정도면 저희 집은 다 부서졌어요. 나만 아는 게 없는 근데 건데. 보통은 그럼 던져서 그 사건 현장을 남겨야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손가락 좀. 지나면서 이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집에 손님 오면 좀 보여드리고. 네. 아유 이게 왜 이런지 그러니까 아세요? 이게 뭔지 약간 아세요? 투어처럼 이렇게. 사실 50년을 7첩 반찬을 남편을 했다고 그러지만 네네네. 사실 저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왜요? 왜? 물론 했겠지만 지금 아드님이 의사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아드님도 그 자리에서 식사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럼 과연 남편만 위해서 그 음식을 차렸을까? 아니 근데 남편이 지정한 음식을 꼭 그렇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안 세월이면- 보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 남편보다는 들어봅시다. 아예. 남편보다는 아들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케이스가 이제 부모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년은 남편을 위해서 차렸고 30년 합리적인 수준이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게 그것도 맞긴 남편 50년 그렇게 얘기하세요, 맞는데요. 누님은.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요. 제가 요리 연구가인데 지금도 저녁 메뉴를 제가 결정 안 해요. 남편이 오늘은 뭐 먹나 딱 해서 저는 오늘은 뭘 먹지 대단하다. 그런 고민을 단 하나도 안 해요. 그 얼마나 진짜로. 좋아요. 감사하게 그 받아주세요. 부분은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남편이 요새는 내 덕에 이렇게 잘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잘 먹어. 말도 안 돼. 자기가 정해서 얘기를 이렇게 예, 예. 들으면서 네네. 야 역시 뭐라 그럴까 열심히 일하고 능력자는 다르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예, 예.
아니 내가 하나 하는 것도 왜 바쁠 땐 딴 거 다 팽개치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서 나서서 인정받으시는 분인데 집에서도 남편이 원하는 거를 요만큼도 지고 싶지 않고 아니, 맞아요. 안 원하는 하면 안 거를 된대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능력자신 거예요. 사실 대화가 안 되는 유형은 정말 많잖아요.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부터 못 알아듣는 사람부터 소리만 지르는 사람. 막말을 해대는 사람부터. 어. 김용인 마담님은 어느 쪽에 좀 속하는 아니면 또 편입니까? 그 안에 있나요? 우리가 봤잖아. 우리가 봤잖아. 아이고 사례가 걸리네. 우리가 죄송합니다. 너무 지목이 들어갔어요. 예.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시댁에서 함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함 아주 예쁘게 우리 형님이 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양가에 부모님이 다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열심히 정말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함에다가 담아가지고 저희 친정집을 갔어요. 큰오빠가 이제 계시니까 그 친정집에 갔는데 우리 큰오빠가 이렇게 보더니 막 와 니네 많이 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내가 했어. 내가 다 했어 그랬어요. 저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한 거지만 오빠한테 그런 거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수고했다 그러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갑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함을 거실에서부터 내 명내기를 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자개로 만든 그 함이었는데 너무 비싼 거였어요. 그때 당시 1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함을 해주셨거든요. 깜짝 놀라서 왜 이러냐고. 그때 막 네가 다 했어? 네가 다 했어? 그게 걸렸던 거야. 아니 반반했는데. 왜냐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무 도움도 못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친정한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한 거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였거든요. 그 뜻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내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오해한 거야.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니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고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내가 그때도 그랬어. 이거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가 했다는 그 그게 안 말에만 들리는 거야, 뒤는. 그 말에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어 던지면서 나를 어떻게 알겠냐고. 뭐 이딴 게 나 있냐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 첫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기 전이잖아. 이거 할 수 있어. 며칠 남기고. 야. 이거 결혼을 근데 해야 바로 돼. 이혼했었어야지. 바로 이혼했었어야 돼. 이혼했었어야 돼? 그럼 그때가 절호의 찬스. 그때였는데. 근데 나이 들으니까 조금 죽긴 죽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가 완전 이렇게 불타오를 때였군요. 그때는 한참 막 불타오르는 40대 초반이고 막 그러니까 예, 불타오를 때죠. 막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막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고민 되겠다, 결혼. 이거 결혼을 해 말어. 맞아. 그런 고민 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막 저 혼자 막 울고 불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함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때 막 아휴 이해해. 걔 성격이 원래 그래. 불 같아. 그러면서 며칠 있으니까 함이 또 새로운 게 도착을 했어요. 다시 야, 사주셨어? 붙였어. 새로운 새 걸로. 아니, 새 걸로 한 거지. 붙여도 안 돼. 안 돼, 너무 자기는. 세게 이게 어.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서 형님이 그 다시 함을 주셨기에 다시 거기다 차곡차곡 넣어서 지금 장롱 안에 장롱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장롱문 열면은 그때 이렇게 그때 맞아. 싸웠었지. 성질이 같았는데. 그래, 이런 거 놔둬야 된다니까. 예. 전체적인 얘기하다가 예. 한 단어에 되게 필이 그러니까 꽂히는 거지. 남자들은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게 막 좋은 얘기 하다가 어떤 얘기? 당신이 나빠 그러잖아요. 그럼 좋은 얘기 하다가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면 네. 저도 약간 이거 이렇게 화나시고 치진 치고. 않지만 약간 뭐 다리 하나 뿌려버리고 싶은. 다 좋게 얘기 끝까지 좋게 가야 되는데. 함달이죠. 함달이. 아, 그렇죠.